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내외는 마지막 남은 양심과 현행법을 지켜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휴지, 잡동사니, 음식물 찌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만 봐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떠날 때가 되니까 그가 국정을 통해 국가와 역사에 무엇을 기여했으며 어떤 해악을 끼쳤는가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떠나야 할 마당에 남의 집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자기 사람을 알받게 하려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이고 푼수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직접 상관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얼른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뱅뱅 돌면서 뭘 뺄 생각, 뭘 어디다 감출 생각만 하느라고 신경이 몹시 예민한 것 같아서 안 돼 보입니다. 나라의 기초가 금이 가고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잘못된 것은 하도 큰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는 일이지만은 혼자 양심에 개인적으로 진 죄도 꽤 많기 때문에 저토록 안절부절 못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만인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가방, 구두에 관한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8년 6월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특별활동비 지출 내용에 지급 날짜,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존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의존 비용의 규모와 의존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의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걸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1심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청와대의 항소 결정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와 답변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관련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됩니다.
대통령은 해당 자료와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값비싼 의상과 액세서리, 가방, 구두 등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값비싼 최고급 제품들이고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코리아 이멜다라며 비판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한 네티즌은 지난 18일 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핸드백, 구두 등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여러 차례 값비싼 명품 옷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비공개를 지금까지 고수해왔습니다. 이번에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의상비와 대통령으로서의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7억 원을 사용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되게 그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부인으로서 쓴 비용만 따져도 박 전 대통령보다 몇 배가 많을 텐데 그때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아무 말도 않고 있느냐?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앞장서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반격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대선 때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신평 변호사는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고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값이 상상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에서는 문을 닫아 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 아닌가? 법원이 비용을 공개하라고 명했는데도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이 되어 앞으로 15년 동안은 공개가 금지된다니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돈은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로 구입한 프린터나 책 한 권도 퇴직을 할 때에는 예외 없이 반환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절차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궁지에 빠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서 김정숙 씨가 구입한
사치 물품을 반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